60대 넘으신 분들, 이 이야기는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대학병원 연구팀과 고령층 생활 자료를 같이 보면 익숙한 생활 습관을 갑자기 끊은 뒤 오히려 피로감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침 기운이 꺾이고 바깥 출입이 줄고 결국엔 혼자 움직이는 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처음엔 커피 한 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 리듬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고령층 건강 자료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익숙한 리듬에 더 크게 기대고 작은 변화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말 듣고 몸에 안 좋다니까 무조건 끊어야지 하고 잘라버렸는데 그 다음에 더 무기력해지고 머리가 멍하고 예전처럼 활기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믹스커피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많은 분들이 설탕 폭탄이라고 믿어왔는지, 프림이 정말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카페인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세대에게 그 한 잔이 왜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하나씩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계속 드셔도 괜찮지만 어떤 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제주도에 사시는 백종현 어르신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올해 78세이신데 평생 새벽형으로 사셨어요. 바닷바람 부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주전자에 물 올리고 노란 봉지 믹스커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아 천천히 드시는 게 하루 시작이었어요. 그 한 잔이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었어요. 몸을 깨우는 신호였고 긴 세월을 버텨온 작은 위로였어요. 근데 서울에 사는 아들이 내려와서 아버지, 그거 이제 끊으셔야 해요. 혈당도 오르고 혈관도 막힌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어르신도 알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수십 년 마시던 커피를 딱 끊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몸이 덜 깨어있는 느낌이 들고 예전엔 바로 나가시던 산책도 늦어지고 동네 분들 만나도 말수가 줄고 괜히 기운이 축 처졌다고 하셨어요. 자식은 나이 드셔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과연 그것만일까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이 나와요. 먼저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부터 짚어볼게요. 믹스커피 한 봉지는 설탕이 너무 많아서 혈당을 크게 올린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했고 주변에서도 달달한 건 다 나쁘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근데 식품 표시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믹스커피 한 봉지의 당류는 대략 5극에서 6지 수준이에요. 티스푼으로 치면 한 숟갈 조금 넘는 정도예요. 숫자로 보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비교를 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사과 한 개의 당류는 크기에 따라 대략 16기에서 20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믹스커피 한 봉지보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많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사과와 커피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있고 커피에는 다른 성분이 있으니까요. 그치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공포의 크기예요. 사과는 건강식, 믹스커피는 독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숫자만 놓고 보면 그 인식이 너무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흰쌀밥 한 공기에는 탄수화물이 대략 65에서 70개 안팎 들어있어요. 이건 몸 안에서 결국 포도당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혈당이라는 관점만 놓고 보면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밥과 과일은 괜찮고 믹스커피 한 봉지만 유독 죄악시하는 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생각이 좀 달라지셔야 해요. 실제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관련 고령층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추적했을 때 하루 1잔에서 2잔 수준의 커피 섭취와 공복 혈당 사이에
뚜렷한 악화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들이 보고됐어요. 오히려 일부에서는 적당한 커피 섭취군이 생활 활력이나 집중력에서 더 안정적이라는 관찰도 있었어요. 물론 이 말이 당뇨가 있는데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핵심은 양과 맥락이에요. 이 차이를 빼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면 실제 몸 상태를 놓치게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더 두려워하는 건 프림이에요. 프림은 혈관에 달라붙는다. 프림은 전부 트랜스 지방이다. 이 말 정말 오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반은 옛날 얘기고 반은 오해예요. 과거에는 분명히 트랜스 지방 문제가 컸어요. 그 시절 제품들은 제조 기술이 지금만큼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오는 믹스커피 크리머는 대부분 식물성 원료 기반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준에 따라 트랜스 지방 함량도 아주 낮게 관리돼요.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회 제공량 기준으로 사실상 0에 가깝게 표시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말만 들으면 그럼 많이 마셔도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칼로리는 있어요. 보통 한 봉지에 45에서 55kcal 정도 됩니다. 하루에 5잔, 6잔씩 드시면 당연히 열량 부담이 생겨요. 근데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 특히 식후나 오전 시간대에 즐기는 수준이라면 몸이 감당 못할 정도의 양으로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프림을 무조건 독처럼 보던 시선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오해가 오래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보다 단어를 더 무서워해요. 설탕, 프림, 카페인, 이런 단어는 딱 들으면 위험해 보이죠. 근데 실제 건강은 단어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양, 빈도, 시간, 개인 상태, 같이 먹는 음식, 수면 상태, 약 복용 여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똑같은 믹스 커피라도 누구에게는 큰 문제가 없고 누구에게는 조심이 필요해요. 결국엔 몸 전체를 봐야 해요.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어르신 이야기도 비슷해요. 올해 65세이신데 남편 간병을 오래 하고 계세요. 하루 중 유일하게 혼자 숨 돌리는 시간이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근데 건강방송에서 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마저 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몸이 더 좋아졌을까요? 오히려 아니었어요.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짧게라도 쉬는 리듬이 깨지면서 하루가 더 길고 더 지치게 느껴졌다고 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단지 열량이나 영양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리듬이고 감정의 손잡이예요. 특히 우리 세대는 힘든 시절을 지나오면서 커피 한 잔에 담긴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공장 쉬는 시간, 가게 문 열기 전, 논밭일 끝나고 허리 펴는 순간, 친구와 잠깐 마주 앉는 시간. 이런 장면들에 커피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적 기억을 무시한 채 숫자 몇 개만 들이밀면서 끊으라고 하면 몸도 마음도 반발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왜 커피를 끊고 나서 어떤 분들은 유난히 더 피곤해지는가? 이건 단순한 습관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아침에 몸을 깨우는 호르몬 반응, 특히 코르티솔 리듬이 젊을 때보다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 몸 안의 알람식의 힘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자연스럽게 몸을 깨워줘야 하는데 그 반응이 둔해지면 일어나도 몸이 아직 덜 켜진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카페인이 뇌의 각성 시스템을 살짝 밀어 올려줘요. 마치 오래된 형광등이 처음엔 깜빡거리다가 스위치를 몇 번 도와주면 환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셔야 정신이 또렷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의 리듬과 연결된 반응일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고령층 생활습관 조사에서도 규칙적인 루틴을 가진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반적인 생활 기능 유지가 더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산책과 휴식을 갖는 것. 이런 규칙성이 몸을 지탱해요. 그런 시간에 매일 아침 믹스커피 한 잔이라는 작은 의식이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의 첫 번째 톱니바퀴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뽑아버리면 다른 톱니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죠. 그럼 블랙커피가 더 좋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당류와 열량만 보면 블랙커피가 더 가벼운 건 맞아요. 설탕도 없고 크리머도 없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누가 어떻게 계속 마실 수 있느냐예요. 블랙커피가 써서 속이 쓰리고 공복에 마시면 울렁거리고 결국 한두 번 하다가 못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믹스커피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 그 한 잔이 아침 식사와 연결돼 생활 리듬을 살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이 믹스커피일 수 있어요. 몸에 좋은 선택은 종종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오래 지킬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치만 여기서 끝내면 반쪽짜리 얘기예요. 커피의 장점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꼭 봐야 할 다음 주제는 뇌 건강이에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혈당보다 기억력이잖아요. 어제 먹은 반찬이 생각 안 나고 약 먹는 시간을 자꾸 놓치고 손주 이름이 갑자기 막히는 순간 이건 누구나 철렁해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무릎 통증보다 더 깊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흐려지면 결국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 안에서는 매일 작은 청소가 일어나요. 뇌세포가 활동하고 나면 부산물이 남아요. 부엌에서 요리하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해요. 이걸 제때 치워야 다음 날도 부엌이 돌아가죠. 근데 청소가 잘 안 되면 찌꺼기가 쌓여요. 뇌에서도 이런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는 게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아요. 여기서 카페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오랫동안 연구돼 왔어요. 여러 신경과 연구에서 적당한 커피 섭취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낮추는 방향과 연관된 결과들이 보고됐어요. 정확한 기전은 여전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카페인이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에 작용하면서 각성 상태를 돕고 일부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와요.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뇌가 너무 처지지 않게 깨우고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손상을 조금 덜하게 돕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65세 이상에서 하루 1잔에서 2잔 정도의 커피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전혀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저하 위험이 대략 15%에서 25% 낮게 관찰됐다는 보고도 있어요. 숫자는 연구마다 다르지만 방향은 비슷해요. 적당한 커피가 무조건 해롭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카페인은 그냥 심장만 빨리 뛰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뇌 쪽 이야기까지 연결되더라고요. 이건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폴리페놀이에요. 폴리페놀은 항산화 성분이죠. 몸이 늙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씩 녹쓰는 과정과 비슷해요. 쇠주전자가 오래되면 겉이 변하듯이 우리 세포도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능이 떨어져요. 피부만 문제가 아니에요. 혈관, 관절, 신경, 면역 반응까지 다 연결돼요. 근데 커피에는 이런 산화 과정을 덜하게 도울 수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꽤 들어 있어요. 질병관리청과 국내 영양 섭취 자료를 보면 한국인 특히 중장년층에서 커피가 폴리페놀 섭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분석에서는 하루 총 섭취량의 30%에서 40% 이상이 커피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해요. 물론 채소와 과일을 대신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치만 커피가 무조건 빈 칼로리 덩어리라고만 보기엔 실제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예방의학 관련 연구들에서도 커피 섭취와 염증 지표, 대사 건강 사이 연관성을 본 자료들이 있어요.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섭취가
전반적인 염증 환경에 반드시 나쁘다고 단정할 근거는 약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활 습관이 안정적이고 과음이나 흡연이 적은 집단에서는 커피가 더 중립적이거나 일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찰되기도 했어요. 결국 커피를 볼 때는 한 잔만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전체를 같이 봐야 해요. 청주에 사시는 신동식 어르신 사례도 생각할 점이 많아요. 63세에 지방간 진단을 받고 겁이 나서 커피는 물론이고 좋아하던 음식 거의 다 끊으셨어요. 처음엔 그게 정답인 줄 아셨대요. 근데 2달, 3달 지나도 몸이 나아지는 느낌이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잠도 뒤척이고 기운도 더 없어졌어요. 병원에서 식습관을 다시 점검하면서 들은 말이 있었대요. 간 수치에는 술, 체중, 수면, 스트레스, 약물, 운동 부족이 다 같이 얽힌다고요. 무조건 다 끊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식사를 정리하고 술을 줄이고 밤늦은 야식을 끊고 커피는 오전에 한 잔만 식후에 드시는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먼저 편해졌고 그 다음에 검사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건강은 극단보다 균형에 가까워요. 좋아하는 걸 다 없애는 방식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는 방법은 결국 몸에도 잘 안 남아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정리가 돼야 해요. 첫째, 믹스커피 한 봉지의 당류는 대략 5기에서 6지 수준으로 생각보다 과장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프림에 대한 공포는 과거 정보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는 면이 있고 현재 제품은 트랜스 지방 관리 수준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셋째, 카페인은 적당히 마실 때 뇌 각성과 인지 건강 측면에서 완전히 나쁘다고 보기 어려워요. 넷째, 커피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다섯째, 우리 세대에게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 리듬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무조건 마셔도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마셔야 손해를 안 보느냐예요. 지금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수칙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4가지를 모르고 드시면 좋은 점보다 불편한 점이 먼저 올 수 있어요. 반대로 이 4가지만 지키면 많은 분들이 훨씬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첫 번째, 공복에 바로 드시지 마세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 속쓰림이나 역류가 있는 분들은 빈속 커피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물도 안 드시고 바로 커피부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속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무난한 건 물 몇 모금 드신 뒤 간단한 식사나 과일 한두 조각 혹은 삶은 달걀 같은 걸 드시고 난 다음이에요. 커피는 식후 10분에서 30분 사이가 비교적 편한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오후 늦게는 피하세요.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은 점심 이후 커피 한 잔이 밤잠을 흔들 수 있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깊은 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잠이 얕아지면 다음날 더 피곤하고 그 피곤함 때문에 또 카페인을 찾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불면이 있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은 오전 6시에서 낮 12시 사이, 늦어도 오후 2시 전까지로 제한하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 하루 양을 정하세요. 믹스커피는 무조건 적을수록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두 잔을 넘어 계속 집어 드시는 습관은 분명히 조심해야 해요. 대체로 하루 1잔에서 2잔 정도, 많아도 3잔 이내에서 개인 상태를 보는 게 무난해요. 이 선을 넘으면 당류와 열량도 쌓이고 카페인 부담도 올라가요. 특히 다른 차나 초콜릿, 감기약, 두통약에 들어있는 카페인까지 겹치면 생각보다 빨리 과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몸 상태가 이런 분들은 꼭 더 신중하셔야 해요. 첫째,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가 있는 분. 둘째,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부정맥이 자주 있는 분. 셋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 넷째, 불면이 오래된 분.
다섯째, 만성 신장 질환으로 칼륨이나 수분 조절이 중요한 분. 이런 경우엔 남들 괜찮다더라 하는 말보다 본인 몸 반응과 담당 의료진 조언이 우선이에요. 같은 믹스커피라도 몸이 받는 신호가 다 달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블랙커피와 믹스커피 중 우리에게 더 맞는 건 무엇인가?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혈당과 체중 관리가 가장 큰 목표이고 쓴맛에도 잘 적응하고 속이 괜찮으신 분은 블랙커피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쓰면 못 마시겠고 블랙은 속이 불편하고 아침 식후에 작은 위로와 각성이 필요한 분이라면 믹스커피 한 잔이 현실적으로 더 맞을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이 편안하게 유지되는가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극단으로 가요. 블랙만 마셔야 건강하다. 아니면 믹스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블랙커피만 마시면 속쓰림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고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돼요. 또 어떤 분은 믹스커피를 두세 잔 마시면서 밥까지 과하게 드셔서 체중이 늘어요. 결국 문제는 커피 이름이 아니라 전체 패턴이에요. 커피를 무엇과 같이 마시는지, 몇 시에 마시는지, 몇 잔 마시는지, 그 뒤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을 드릴게요. 아침에 밥을 드신 뒤 믹스커피 한 잔 또는 오전 간식과 함께 한 잔. 이 정도면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에게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은 충분히 드시고 오후 늦게 추가로 찾지 않고 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비교적 무난해요. 만약 혈당이 걱정되면 반 봉지만 쓰거나 무가당 커피에 우유를 조금 넣어 본인 입맛에 맞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손해를 줄이면서 지혜롭게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심만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숫자보다 먼저 보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커피를 마신 뒤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린다. 속이 너무 쓰리다. 손이 떨린다. 밤잠이 확실히 나빠진다.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생활이 불편하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그건 몸이 양을 줄이거나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식후 한 잔으로 기분이 안정되고 오전 집중이 좋아지고 생활 리듬이 살아난다면 그건 몸과 잘 맞는 범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건 커피 한 잔 자체보다 자식 말 한마디나 자극적인 방송 한 편 보고 평생 해오던 생활을 생각 없이 싹 바꾸는 일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 젊을 때와 달라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갑자기 바꾸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요. 대학병원 연구와 고령층 자료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도 결국 이거예요. 노년 건강은 과감한 금지가 아니라 작은 조절과 꾸준한 리듬에서 오래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백종현 어르신도 결국은 방식을 바꿨어요. 다시 무조건 예전처럼 여러 잔 드신 건 아니에요. 아침 식사 뒤 창가에 앉아 한 잔만 천천히 드시기로 했어요. 그 대신 물을 더 챙기고 오후 커피는 끊고 동네 산책을 다시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몸이 아니라 표정이었다고 해요. 아침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은 검사표 숫자만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낼 힘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믹스커피는 무조건 끊어야 할 독이 아니에요. 한 봉지 당류는 대략 5국에서 6지 수준이고 현재 제품의 프림은 예전과 제조 환경이 달라졌어요. 카페인은 적당한 범위에서 뇌 각성과 인지 건강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고 커피의 폴리페놀은 항산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치만 공복, 과다 섭취, 오후 늦은 시간, 불면과 심장 두근거림이 있는 경우엔 분명히 조심해야 해요. 결국엔 무조건 끊느냐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잘 마시느냐가 핵심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물 먼저 몇 모금 드시고 간단히 식사하신 뒤 믹스커피는 한 잔만 천천히 드셔보세요. 몸이 편한지, 속이 괜찮은지, 잠이 흔들리진 않는지 그 반응을 보시면 돼요. 본인 나이와 지금 커피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보세요. 같은 60대, 70대라도 몸 반응이 정말 다르게 나타납니다.